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저도 일주일 동안, 좀 이번 주는 조금 꿀꿀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벌써 6월 달이야. 아, 이놈의 또 코로나가 사실은 여러분들 앞에서 굉장히 좀 무덤덤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저 나름대로 또 꿀꿀하고 우울했습니다.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참,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니까 또 나름 또 우리가 대면을 통해서 강의실에서 대면했다고 하면 훨씬 더 뭐 풍성하게 수업을 할 수는 있었겠지만 또 이러한 또 그래도 아쉬움 또 이런 것들을 또 좀 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했지만 그래도 나름 꿀꿀을 좀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많이 여러 가지 면에서 또 하는 일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을 직접 좀 만나보지 못한 거에 대한 나름 여러분들 앞에 서려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준비도 사실은 좀 꽤 했었는데 또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2학기 때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학기 때 아마 제가 2학기 때도 수업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학교에서 이제 어떤 과목을 이제 배정할지는 모르겠지만 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좀 배정이 되면 또 혹시나 여러분들 또 뭐 듣고 싶다고 하시면 또 2학기 때는 꼭 학교에서 네 조금 만나볼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러고 싶고요, 사실은. 네. 강요드리는 건 아니지만 2학기 때 어떤 과목을 할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나 되면 조금 많은 분들을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저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합니다. 우리가 벌써 12주차에 해당하긴 하지만 또 가장 마음이 편한, 가장 내용이 어렵지 않은 오늘 굉장히 진짜 금방 끝날 것 같아요. 30분에 딱 맞춰서 끝낼 예정인데 죄송합니다. 안 믿으시겠죠, 여러분들? 맨날 30분에 끝낸다고 해놓고 맨날 조금씩 길어졌는데 아마도 오늘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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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안에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굉장히 어렵지 않고 굉장히 심플하고 또 뭐 많이 다룰 내용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또 간단하게만 끝낼 예정이니까 네. 맨날 이렇게 서두만 길어져요. 서두 길어져서 맨날 늦게 끝나는 것 같고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리고 지난주에도 우리 학생 한 분이 오셨었는데 그 좀 만성적으로 어깨 통증과 관련돼서 좀 고생을 하셨었는데 여기저기 좀 많이 돌아다니셔서 좀 받으셨대요. 서울에서도 좀 받아보고 재활을 받아봤는데 좀 잘 안 낫다가 지난주에 저를 찾아오셨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 만났어요. 또 이게 또 처음 저도 그 학생을 만나 뵙는 거였고 뭐 물론 그 친구도 그 학생분도 좀 어깨에 불편감 있으셔서 찾아온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또 저를 한번 또 만나보고 싶다는 이러한 또 이유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1시간 정도 시간을 잡아놓긴 했지만 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실질적으로 한 건 한 30분 정도 했나요? 2, 30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잠깐의 제가 수업 시간에 드렸던 이런 지식들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줬는데 다행스럽게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오셨을 때 이제 나가실 때 그때 어깨 상태는 그래도 굉장히 좀 좋았던 걸로 제가 피드백을 받았는데 괜찮으셨다고 또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서 연발음이 크레피투스라고 하는 딱 걸림이 좀 연발음으로 너무 과장됐나요? 이 수업을 들으시는 학생이기 때문에 아마 좀 볼 건데 이렇게 좀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여기서 탕 튕기는 게 과도하게 튕기는 게 있었는데 그게 좀 굉장히 부드럽게 유지가 돼서 본인 또한 좀 놀랍다고 수업 시간에 나누었던 얘기들이 실제로 이렇게 적응될지 몰랐고 이렇게 좀 반응이 있는 거에 대해서 물론 그러고 나서 좀 시간 지나면 다시 조금 원래대로 돌아갔겠지만 왜냐하면 이게 한 번 했다고 될까요? 이게 그런 것들이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계속 누적이 돼서 좀 오랫동안 운동의 효과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게 우리가 반복적인 운동의 핵심인데 그래도 그 학생 말에 의하면 아예 나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게 움직임이 만들어졌다는 건 굉장히 신기하고 놀랍다. 그래서 그걸 유지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저 또한 힌트를 드렸다고 표현했습니다. 자기는 본인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것들 특히 뭐 파워 운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거의 파워 운동도 안 하고 굉장히 심플했던 운동을
한두 가지, 두세 가지, 몇 가지를 하고 나서 이렇게 움직임이 훨씬 더 저는 퀄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움직임의 퀄리티가 팡 튕기던 것이 튕기지 않고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인다는 거, 저는 움직임이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반복하다 보면 그게 계속 오랫동안 지속이 되겠죠. 다음날 풀리는 게 아니라 몇 시간 뒤에 풀리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계속 지속이 될 거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더 강화를 해서 계속 평상시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스포츠 활동, 체육 활동 속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인데, 그걸 한번 만들어 보라고, 이제 아무래도 선수 트레이너 또는 이제 이러한 운동 처방을 해야 할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근골격계 OS 쪽에서 정형외과라고 하는 이 OS 근골격계 쪽에서 사실 안 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절대 근력, 단순하게 힘만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아마 과제 내용이 그 절대 근력과 기능적인 근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눌 건데, 그래서 그거를 잘 머릿속에 그리고 있다고 하면 안 될 건 없고 무조건 하시면 좋습니다. 왜 이 얘기가 나왔죠? 뭐 하다가? 네, 아무튼 네,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 거고, 오늘은 굉장히 심플한 내용,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즐겁게 편안한 마음으로 조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2주차, 네, 또 3주, 2주만 수업 더 하고 이제 기말고사 할 텐데, 네, 아쉽습니다. 우리 약속한 치맥은 어떻게 할까요? 네, 치맥은 2학기 때 해야 되나? 2학기 때 하거나 중간이라도 저를 보고 싶은 학생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을 주시면 점심시간 맞춰서 오시면 같이 식사해도 되니까. 네, 좀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외롭지만 쓸쓸하지만 또 꿀꿀하지만 여러분들과 또 식사하면 그 마음이 또 피로가 풀릴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을 즐거움, 행복을 다시 한번 만들고 싶은데, 네, 아쉬워서 제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오해하셔도 됩니다. 네. 오락가락하네요. 제가 오늘은 꿀꿀한가? 오늘도.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횡격막 또는 이제 횡격막 호흡과 관련돼서 한번 조사를 해봐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이 참, 이것도 우리 슬라이드를 애니메이션 효과를 못 넣네요. 급하게 또 자료 검토하다가 했는 것 같은데 답을 벌써 알고 시작을 하는 것 같네요. 자, 여러분들 그 퀴즈를 저한테 답변을 주실 때 코어라는 그냥 큰 틀에서의 그걸 알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횡격막이 이렇게 중요하고 이게 어떻게 적용돼야 할지 이런 거에 대한 게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회신을 좀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코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게 또 조금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횡격막과 관련된 내용을 몰랐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고 이런 피드백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횡격막 호흡도, 최근에 횡격막 호흡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코어의 지붕이란 역할을 하고, 우리가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 뭔가 한다고 하면 굉장히 또 효율적이지 않겠죠. 움직임 효율성, 움직임 효율성 이러한 표현도 좀 자주 하기도 하는데, 막 그냥 에너지만 쏟는 것보다는 나름 효율적으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표현을 하고, 제가 일하는 곳에서는 이게 중추신경의 활성과 억제를 통해서 움직임 효율성을 만들어낸다고 표현을 하는데, 어렵나요, 여러분들? 그 억제 우리 배웠잖아요. 억제, 활성화 억제, 패실리테이션, 그 다음에 억제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힘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제 중추신경, 그런 신경적인 것들에 신경질을 낸다가 아니라, 제가 오늘 컨디션이 영, 네. 중추신경의 활성해야 할 걸 활성화 시켜주고, 때로는 억제되어야 할 것은 또 억제되어 있고, 또 너무 억제되어 있는 것은 또 활성화를 해줘야 되고, 또 너무 활성화되는 것도 억제시켜줘야 되기도 하고, 또 동시에 하는 경우도 되고, 아무튼 그런 중추신경의 활성과 억제를 통해서 움직임 효율성, 무조건 힘들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강약 조절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저희가 일하는 곳에서는 좀 일반인들한테, 우리 선수들한테, 또 고객들한테 설명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횡격막 호흡과 관련돼서 굉장히 심플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결국엔 코어가 아니라 그냥 코어는 조금 좀 큰 틀에서 러프한, 조금 구체적이지 않은 조금 대략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 전문가로서 우리가 전문가 과정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한테 그래도 이 코어와 관련된 설명을 하라고 하면 지난번에 얘기한 동적 안정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코어 주변의 안정성을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역할,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챙기지 않았던, 많이 빼먹었던, 단순하게 우리 복근, 막 진짜 골반 저근 이런 것만 챙겼었는데 사실 횡격막이라는 녀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꼭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얘네들을 앞으로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없더라도. 그래서 이 횡격막이 그 코어 안정성을 담당하고, 이 코어 안정성은 자세 조절 능력, 정적인 자세 또는 동적인 자세를 조절하는, 굉장히 상체에서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골프 선수들한테 이 횡격막 호흡을 많이 시켜줬더니 뭐가 좋아질까요, 여러분들? 퍼팅, 이 짧은 거리를 치는 이 드라이버나 아이언을 치는 이 긴 채를 쓰는 게 아니라 짧은 거리를 이렇게 톡 쳐서 굴리는 이 퍼팅 정확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횡격막이 뭐라고? 자세를 조절하는 근육이고 코어 안정성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퍼팅 정확도 높여주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하고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추가적으로 뭐 이거만 해도 1시간 정도 또 수업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우리가 정해진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아무튼 관심 있게 찾아보시고 또 추가적인 질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횡격막 호흡을 잘하게 되면 코어 안정성이 높아지고, 코어 안정성을 통해서 자세 조절 능력, 정적 자세든 동적 자세든 굉장히 자세 조절 능력이 좋아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동적 안정성이 생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움직임 효율성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자, 여러분들 역도 선수들이 이러한 벨트를 많이 좀 하게 되는데, 이거 가렸어야 되는데 손으로 가린 건 의미가 없고, 참 이게 이게 가려졌었어야 되는데, 역도 선수들한테 이 허리 벨트, 이 스트랩을 하는 이유가 왜일까요? 우리 학생들한테 아니면 관련 전공자들 아니면 또 현장에 있는 트레이너들한테 사실은 이거를 왜 하냐고 물어보면 허리 안 다치려고 한답니다. 허리 안 다치려고? 맞는 개념이긴 한데 그거는 일반인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개념이잖아요. 허리를 안 다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좀 더 고차원적으로 조금 더 전문가스럽게 표현을 한다고 하면 복부 압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복부 내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복부 안에가 땅땅하게 힘이 꽉 차여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뭔가 흐물흐물한다고 하는 거는 에너지 효율성, 어떠한 우리가 움직임 효율성, 그래서 힘을 빵 모아서 그 힘을 반동을 빵 쳐야 되는데 중간에 힘이 빵 빠져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축구공 또는 농구공인데 공에 바람이 땅땅하게 있는 것과 그냥 바람이 빠져서 쭈글쭈글해져 있는 것과 어느 게 더 움직임 효율성, 뭔가 에너지 전달, 우리가 유현진 선수 얘기했던 것처럼 하체에서 이 힘이 에너지가 전달해서 이 상체까지 빵, 역도 선수 같은 경우 와야 되는데 중간에 텅 빈 깡통처럼 비어 있다고 하면 그 에너지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걸 뭐 역학, 그다음에 뭐 갑자기 용어가 생각 안 나요. 뭐 에너지학, 뭐 이러한 운동학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뭐 키네지올로지 뭐 이렇게 식으로 좀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 만들어내기 위한 복부 압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 여기서 내가 호흡을 하게 되면 복부의 압력이 빵 팽창해서 그 힘에 의해서 하체에서 끌어올린 힘이 상체까지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에너지 전달 차원에서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건데, 허리 아파, 허리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건 찹니다라고 하면은 초등학생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전문가스럽게, 물론 알고 계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근데 아마도 모르고 있는 분들도 절반 이상은 되실 것 같습니다. 복부 압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 하더라. 결국에 얘도 횡격막과 관련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많은 게 없으면 해도 이게 팽창돼서 이게 컨트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힘을 쓰겠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축구공, 농구공을 얘기했잖아요. 이 코어 안정성이, 이 횡격막과 횡격호흡이 좋은 친구들이 스프린트 능력, 짧은 거리를 폭발적으로 달리는 힘이 굉장히 좋다고 해요. 놀랍죠? 횡격막인데 단순하게 숨만 잘 쉬고, 에너지 차원에서는 또 이제 호흡 관련돼서는 공기를, 산소를 섭취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인데, 제가 박사학위 논문 그걸 쓴 거였고, 근데 이 호흡 유산소 능력뿐만 아니라 사실은 스프린트 능력, 무산소성 능력이겠죠.
이 스프린트 능력, 짧은 거리를 폭발적으로 뛰는 이 능력, 그 다음에 수직 점프 능력, 반동 능력입니다. 탕탕탕 치고 나가는 이런 탕 치는 이러한 능력도 굉장히 좋대요. 왜? 코어 안정성, 자세 조절 능력, 동작 안정성은 지금 조금 기본적인 내용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복부 내압 또는 복부 압력, 코어 안정성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축구공인데 바람이 빠져서 튕기지 않는 이런 축구공이 있고, 그 다음에 농구공인데 바람이 좀 땡땡하게 적절하게 있으면 잘 튕기는데 팡 반동을 딱 주는데 공이 빠져 있으면 안 올라오겠죠. 그런 여러 가지 움직임적인 차원, 움직임학, 키네지올로지 이런 뜻, 운동학, 에너지학 이런 것들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서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이 여러 방면에서 중요한 구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허리 아프신 분들한테 이 횡격막 호흡만 잘 시켜줘도 허리 통증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녀석인데 너무 우리가 등하시 여겼다. 이거 무시하고 있었다, 여러분들. 그랬었는데 한번 잘 찾아보시고 제가 없더라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이거는 벌써 이것만 해도 15분이 지났네요. 큰일 났네. 30분 약속해놓고 맨날 이렇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밸런스 트레이닝, 밸런스 훈련.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아하는 트레이닝 중에 하나가 밸런스 트레이닝입니다. 현장에 있는 많은 트레이너들, 운동 전문가들, 그리고 코치, 감독들, 지도자들이 이 밸런스 트레이닝이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는데 막 옆에 보세요. 이거 축구 선수한테 이거 중요할까요?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축구 선수 하는데 물론 밸런스 능력, 동적 안정성, 뭔가 이 불안정한 환경에서도 잘 내가 몸을 컨트롤하는 능력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중요합니다. 제가 너무 조금 이게 깔고 시작을 했는데, 이 스테빌리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운동 선수들한테 동적 움직임에서 굉장히 불안정한 환경에서 이거를 만들어 하는 게 중요한데, 정말 이것만 중요할까요? 우리 축구 선수들한테 밸런스 훈련만 시켜주면 축구 다 잘할까요?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이걸 되게 좋아합니다. 쉬워서 그런 것 같아요. 하기 수월해서 그냥 어려워 보이고, 저기서 막 균형 잡으면 왠지 막 나의 운동 능력이 좋을 것 같고 막 하는데, 밸런스 능력 없어도 축구 잘하는 선수들은 진짜 잘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우리 또 충실하게 해. 제가 너무 오늘 이번 수업 시간을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네. 자, 이러한 결국은 밸런스 훈련을 우리가 정의해 보자면 스테빌리티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불안정한 환경에서 얼마나 내가 몸을 잘 적응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또 전통적인 방법, 기존에 해왔던 우리나라에서 많이 익숙한 구조적인 단순한 관점에서는 근육들의 동시 수축,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근육들이 동시에 수축이 되겠죠. 이 발목 주변에 있는 모든 근육들이 거의 동시에 활성화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주변에, 허리 주변에 있는. 그래서 여기서 왜 스쿼트 런지를 시킬까요? 왜 여기서 지금 이러한 허리 로테이션, 이러한 운동들을 시켜버릴까요? 상체 코디네이션 운동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네, 결국엔 근육의 동시 수축, 이것도 쉽게 얘기하면 관절 주변에 있는 약간의 그 강성, 사실은 스티프니스라고 하는 이 강성은 너무 뻣뻣하면 근육들한테 나오면 좋은 건 아니지만, 움직임 상황에서 이 순중에서 이 관성이 없다는 거, 강성이 없다는 거 굉장히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불안정하다는 건데, 약간의 이런 걸 좀 버틸 수 있는 힘, 약간의 이 스티프니스, 뻣뻣함은 굉장히 움직임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적정함은. 그래서 결국에 이런 안정성을 나타나는 표현인데, 또 우리는 또 고차원적인, 우리가 신경을 배운, 신경을 맛본, 신경을 알고 있는 우리가 고차원적인 우리 전공 학생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거에 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내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경과학 원리와 움직임 조절 이론이 얼마만큼 중요했고, 그걸 간단하게 머릿속에 반복을 했더니 모든 처방, 모든 우리가 선수 운동 관리와 처방에서 모든 것이 이걸로 이제 또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럼 훨씬 더 고차원적인 처방과 선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밸런스 훈련의 함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13주차 다음 주 민첩성도 마찬가지예요. 이 절대 근력이 아니라 기능적 근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건데, 얘 또한
민첩성, 그냥 빠르게만 뭐 움직이려고 될까요? 결국 신경 효율성, 신경의 룹이라고 하는 또 이러한 또 이걸 해주는 건데, 네. 이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굉장히 이 두 가지 남은 수업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오늘은 굉장히 이지하고 심플하고 또 가볍지만 라이트하지만 이 시간은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는 내용들이 아마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내용 굉장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또 쓸데없는 얘기로 또 벌써 20분이 됐네요. 쓸데없진 않지만 아무튼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구조적인 관점에서는 결국엔 근육의 동시수축, 관절의 강성, 결국 이 정적이든 동적이든 이 안정성을 만들어내는데 일반적으로 운동선수들한테 조금 많이 현장에서 많이 쓰는 방법들 중에 하나예요. 특히나 골프 선수들, 오늘은 이제 골프 선수를 예를 들 건데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냥 뒤에 흔들리는 짐볼에다가 굉장히 불안정한 환경을 만들어서 잘 컨트롤할 수 있도록. 사실 저 이거 엄청 잘합니다. 근데 일부러 불안하다고 조금 어필하기 위해서 표정에 흔들림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다리는 일부러 연출해서 흔들리지만 표정의 흔들림은 없습니다. 네, 절반은 농담이고요. 네, 아무튼 원래는 잘하는데 일부러 그냥 흔들리는 걸 좀 가정했고요. 네, 이렇게 흔들리지만 여기서 내가 내 몸을 잘 컨트롤해서 주변에 흔들리지 않게 근육들이 거의 동시적으로 수축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관절에서도 흔들리는 불안정한 관절이 아니라 약간은 그 강성이라고 하는 스티프니스라고 하는 이 강성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동적인 상황에서도 이 골프 선수한테 이러한 밸런스 훈련을 굉장히 많이 시켜요. 이런 것도 진짜 많이 시킵니다. 현장에서 스윙 자세겠죠. 그래서 매드심볼을 가지고선 저기 재활하는 학생, 태권도 선수 출신인데 지금 또 저 같은 일을 우리 같은 일을 하고 싶다고 또 인터뷰로 오는 건데, 재활 끝나고 나서. 네, 이런 친구들 꽤 됩니다. 재활 받다가 재활 트레이너가 된, 우리처럼 재활 트레이너가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보수보드, 밸런스보드, 이제 보수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흔들리는 통해서도 골프 선수들한테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자, 그리고 축구 선수들한테는 여기 위에서 밸런스 한 발로 이렇게 중심 잡으라고 하고 공을 던져줍니다. 그래서 인사이드, 인스텝, 그 다음에 무릎 트래핑 후 인스텝, 가슴 트래핑 후 인스텝, 헤딩 이렇게 시키는데, 물론 이 안정성을 이제 또 불안정한 환경에서 내 몸을 컨트롤하는 그 안정성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고 또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훈련이긴 하지만, 자, 볼게요. 이제 신경학적인 관점에서 볼게요. 골프 선수들한테 이러한 움직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시키고는 있는데, 자, 밸런스 운동의 함정입니다. 아까처럼 우리가 정말 관절의 안정성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밸런스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골프 선수들한테 밸런스 운동을 많이 시키고 있지만 밸런스 운동을 하게 되면 제가 뭘 많이 하게 된다고 했죠? 동시 수축을 많이 하게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골프 선수들한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건 뭘까요? 이 관절의 스피드 한번 고려해 볼게요. 몸통 스피드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자, 빵! 다시 몸통 빵! 제가 다리 꼬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 상태에서 몸통을 빵! 스피드하는 게 중요한데, 이 안정성 훈련, 동시 수축 훈련을 하게 되면 제가 뭐라고 했죠?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는 주동근이 수축을 폭발적으로 할 때 기랑근이 놔줘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어떠한 관절의 스피드를 요할 때는 주동근이 폭발적으로 수축을 할 때 기랑근은 동시 수축을 해야 될까요? 이완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억제가 되어야 빵! 할 수 있다고 했죠. 스프린트를 땅 치고 나가 있는데 뒤쪽에 있는 기랑근이 잡고 있으면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러한 관절의 스피드를 요하는 이 골프 선수들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이 안정성보다는 관절의 스피드가 되게 중요한데, 이러한 선수들한테 이러한 전통적인 방법의 그 밸런스 훈련을 시키게 되면 관절의 안정성은 동시수축력은 좋아지겠지만 퍼포먼스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퍼포먼스 능력은. 자, 머릿속에 좀 이해가 되셨나요? 심플한 내용입니다. 자,
밸런스 훈련 정말 중요하고 관절의 안정성, 불안정한 상황에서 내 몸을 컨트롤하는 건 중요하지만 저러한 그 밸런스 훈련들은 동시 수축을 많이 하는 패턴입니다. 근육이. 근데 정말 우리가 골프 선수들, 이런 선수들한테 또 아니면 축구 선수들한테 밸런스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 밸런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빠르게 스프린트하고 또 점프하고 착지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동시 수축만 하게 되면 이러한 퍼포먼스, 스피드와 관련된 퍼포먼스에서는 제한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패턴, 움직임 특성이 조금 동시수축을 많이 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동시수축을 많이 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이러한 스피드, 퍼포먼스 능력에서는 또 상대적으로 또 좀 약해질 수 있고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골프 선수한테 우리 밸런스 훈련을 많이 시키지만 그것보다는 네, 이러한 스피드를 살려줄 수 있는 퍼포먼스죠. 이거는 안정성과 퍼포먼스를 잘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골프 선수들한테 자 볼게요. 몸통 회전. 네, 오 좋아. 봤어. 그렇지. 소리 좋다. 였어. 좀 잘하고 있죠. 부드럽게 잘하고 있는데 처음에 몇 번 했더니 아직은 좀 늦어요. 몸통 스피드가 관절의 스피드, 몸통 회전 스피드입니다. 이런 동작들이 많이 하잖아요. 밸런스가 아니라 회전 스피드. 그래서 이렇게 지금 측정하는 장비들이 있는데 6호 이상을 못 치고 있네요. 이랬는데 이걸 몇 번 반복을 했더니 어떻게 될까요? 자, 아까보다 훨씬 빨라졌죠? 자, 아까보다 빨라졌으면 동작이 그쵸? 10개. 좋아요. 스피드 훨씬 빨라졌죠? 스피드 훨씬 좋아졌습니다. 좋아. 네, 이거 뭐 몸통 회전, 몸통 스피드, 회전 스피드 또는 우리가 골프 선수들한테 표현하는 거 클럽 스피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보다 조금 높아졌나요? 네, 아까보다 85%였는데 500에 지금 한 90%. 땀도 굉장히 많이 흔들리죠? 이 땀 흘리는 모습, 죄송해요. 이거 얼굴 가려야 되는데 또 굉장히 또 우리 또 잘하는 이쁜 선수인데 네, 또 땀 흘리는 모습을 보여드렸네요. 그래서 이 밸런스 운동보다 골퍼들한테 이러한 회전 운동을 만들어주면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 밸런스 운동과 이러한 관절 스피드를 무조건은 밸런스 운동이 좋지 않다는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관절의 스피드가 필요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관절의 안정성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밸런스 운동을 시켜야 되는 게 맞지만 때로는 관절의 안정성, 이러한 불안정한 환경에서 버티는 능력보다 관절의 스피드가 중요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밸런스 운동보다는 사실은 이러한 스피드 훈련을 하는 게 더 맞다고 제가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밸런스 운동이면 다 좋은 줄 알고 그냥 다 갖다 시킵니다. 그게 좋지 않다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밸런스 운동이 좋지 않다가 아니라 안정성이 필요한 불안정한 환경에서 내 몸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필요한 운동 초기 단계, 재활 초기 단계에서는 사실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하지만 재활 후반으로 갈수록 퍼포먼스와 관련된 뭔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 관절의 스피드와 관련된 처방을 내려야 할 때는 사실은 안정성보다는 이러한 스피드를 살려주는 트레이닝을 처방을 내려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메시지를. 자, 한 가지를 더 볼게요. 마찬가지로 골프 선수입니다. 자, 처음에 어때요? 굉장히 뭔가 조금 느리죠? 네. 뭔가 조금 빠르지 않죠? 몸통 스피드가, 회전 스피드가. 지금 뭐 말하고 어려워요, 힘들어요 얘기하죠. 밸런스 훈련만 많이 하던 골프 선수들입니다. 팀에 이제 아카데미에 소속되어 있는 그 이제 세미 프로 선수였는데 보통 우리가 세미 프로라고 하나요? 세미 프로? 이게 3단계로 얘기를 하는데 준혜원, 그 다음에 2부 투어, 1부 투어 표정 지금 힘들어하는 게 보이죠? 네. 밸런스 운동을 많이 팀에서 했었대요. 보수보드 아까처럼 흔들리는 볼에서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해서 트레이닝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저는 그게 보다 사실은 니네한테 이런 몸통 스피드가 더 중요하다. 좀 더 훨씬 낫다. 자, 훨씬 낫다고 제가 표현을 하죠. 그렇지. 아직은 부족합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얘보단 낫고 제가 조금 긍정적인
암시 아우.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잘했다고 오케이. 표현을 했고요. 이거 약간 부상 투혼인데 이거 봐요. 굉장히 기록이 힘들어하죠. 좋아졌어. 네. 419. 오케이, 419였고. 자, 마지막 볼게요. 더 빨리. 아까보다 훨씬 네, 이것보다 그렇지. 훨씬 오, 좋아. 자연스럽죠, 다섯, 여러분들. 그렇지. 여섯, 일곱, 자, 이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웠죠. 아홉, 아까는 뭔가 조금 딜레이가 있었고 몸의 움직임 퀄리티로 좀 좋지 않았었는데 셋, 훨씬 더 자연스럽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자, 이거에 비해서 이게 훨씬 더 조금 부드럽고 빨라지고 했습니다. 수치적으로 조금 제가 이게 먼저였는지 이거 먼저 좀 헷갈리긴 하지만 어쨌든 얘에 비해서 이 두 가지 동영상이 훨씬 더 빨랐습니다. 스피드가, 관절의 스피드가 잘 났고요. 자, 이 선수가 처음에 뭐였을까요? 아마추어 골프 선수였습니다. 이게 투어 갑자기 용어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 네. 아무튼 쉽게 설명을 하면 아마추어 골프 선수였는데 이러한 트레이닝을 하고 나서 2부 투어 선수가 됩니다. 자, 2부 투어, 2부 프로 1부, 2부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세미 프로 또는 아마추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있다가 이렇게 쉽게 해서 3부 정도 되는 격에 있다가 여기로 올라옵니다. 이러한 트레이닝을 하고 나서. 어때요, 여러분들? 밸런스 운동, 기존의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해서 막 이것만 했는데 축구 선수한테 밸런스만 막 했는데 오히려 이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이런 재빠른 상황에서는 저런 것들이 오히려 나를 더 뻣뻣하게 딱딱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보셨던 것처럼 약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 더 빨리 해야지. 뭔가 지금 이 스피드가 안 나오잖아요. 밸런스 트레이닝 많이 할 때 동시 수축하는 거 익숙해 있어서 그냥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여덟, 그렇지. 컨트롤에서 아홉.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랬지만 이러한 트레이닝을 해서 훨씬 더 편해졌다. 그랬더니 퍼포먼스가 좋아져서 네, 이렇게 또 프로 선수도 됐고, 네. 하나, 더 빨리 해야지. 그렇지. 둘. 이거 한번 동시에 볼까요? 이게 동시에 해도 되나? 더 빨리 해야지. 좀 그렇지. 둘. 처음 더 훨씬 낫다. 셋. 좋아. 뻣뻣한데 네, 뭔가 그렇지. 근데 훨씬 더 부드럽게 다섯, 자연스럽게 좋아요. 빨라지죠. 여섯. 더 네. 빠르게. 일곱. 스피드. 이것도 중간에 여덟. 유대 좋았네요. 이런 아홉. 것들을 하면 퍼포먼스와 관련된 거 훨씬 좋더라.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심플하죠. 가볍죠. 라이트하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 밸런스 훈련을 했더니 구조적인 관점에서는 근육의 동시수축, 그 다음에 관절의 강성, 정적, 동적 안정성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 신경학적 관점 차원에서는 무조건 이게 다 좋은 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밸런스 운동 왜냐면 어려워 보이거든요. 거기서 막 공 던져주고 공 받고 패스 주고 막 이런 것들 하면 흔들리고 하니까 굉장히 내 몸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관절의 스피드, 이러한 스피드를 필요한 상황에서는 동시수축은 오히려 아까 제가 함정이라고 했죠.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밸런스 훈련보다는 약간 스피드 트레이닝을 시켜주는 게 좋다라고 조금 설명을 꼭 구분지어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는 내가 안정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면 이걸 해주는 게 맞지만 때로는 이게 다 전부가 아니라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스피드를 필요한 상황에서는 적절하게 스피드 트레이닝이나 다른 트레이닝을 시켜야 된다라고 상황에 맞게끔 케이스별로 다룰 수 있다는 걸 꼭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얘기하면 입체적인 관점이 중요하고 입체적 관점으로 생각하고 고찰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밸런스 훈련이 다 좋은 것처럼 해서 막 다 무조건 밸런스 트레이닝만 시키면 때로는 골프 선수들처럼 회전을 필요로 하는 선수들한테는 야구 선수들도 몸통 회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회전을 필요로 하는 선수들한테는 오히려 밸런스가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좀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라고 꼭 생각해보시고 고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다음 시간에도 아마 연결되지만 우리 많은 학생분들이 아직도 절대 근력, 단순한 근육의 파워, 힘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횡격막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밸런스 훈련, 스피드 트레이닝도 마찬가지고 기능적인 근력이라고 좀 최근에는 표현을 하거든요. 절대 근력. 만약에 절대 근력, 근육의 사이즈, 근육의 힘만 중요하다고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누구다? 자, 전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선수는 메시가 아니라 누구다? 절대 근력이 중요하다고. 보디빌더 아저씨들. 그쵸? 전 세계에서 가장 테니스를 잘하는 선수는 테니스 황제인 페더러가 아니라 보디빌더 아저씨들이 잘해야 되고, 자, 전 세계에서 수영을 가장 잘하는 선수는 마이크 펠프스, 수영의 황제인 마이크 펠프스가 아니라 보디빌더 아저씨들, 근육이 가장 많잖아요. 자, 또 마지막으로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 근육, 절대 근력만 정말 중요하다고 하면 전 세계에서 100m 달리기를 가장 잘하는 선수는 우사인 볼트가 아니라 보디빌더 아저씨들이 가장 잘해야 돼요. 근육만, 절대 근력만 봤을 때. 근데 이 기능적인 근력, 예를 들어서 뭐 점프하고 착지하는 능력, 착지 후 다시 뛰어 오르는 능력, 이러한 기능적인 근력, 다음 시간에 다뤄야 할 민첩성 트레이닝과 관련돼서 또 얘기가 나올 건데, 민첩성 트레이닝도 결국은 이 기능적인 근력 파트입니다. 그래서 퀴즈입니다. 내일 2시 30분까지요. 절대 근력과 기능적인 근력을 한번 조금 분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근력과 기능적인 근력을 조금 살짝은 우리가 구분해서 자, 우리가 이 근력이라고 해서 단순한 절대 근력, 근육의 사이즈, 근육의 힘, 뭐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능적인 근력, 얼마나 내가 힘을 최대로 빠르게 힘을 낼 수 있는지 폭발적으로, 때로는 뭐 좀 반응적인 능력, 반사적인 능력, 우리가 사실은 이번 차수 때 다른 체육 측정 평가라는 수업에서는 그 기능적인 근력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다양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 기능적인 근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사 반응하는 이러한 RSI, RFD 이러한 것들 개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퀴즈는 또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또 어려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하고 고찰하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조금 생각해 보시라고, 또 고찰해 보시라고 조금 과제를 내드리는 편이니까 부담은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절대 근력과 기능적 근력의 개념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내가 좋아하는, 관심 있는 종목에서 기능적 근력은 뭐가 있는지.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배구를 예를 들면 배구 선수한테 절대 하체 파워가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또 이런 또 바운스하고 하는 이런 점프로 사용되는 이러한 기능적인 근력이 중요할까요? 카운트 무브먼트 점프라고 하는 이러한 기능적인 근력. 자, 스쿼트하고 제자리에 멈췄다가 빵 하는 스쿼트 점프의 능력이 중요할까요? 카운터 무브먼트 점프, 약간의 선 상태에서 바운스를 주고 빵 반동을 줘서 하는 이 카운터 무브먼트 점프라고 하는 기능적인 근력이 중요할까요? 그래서 뭐 축구 선수, 야구 선수, 뭐 농구 선수,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스키 선수도 있었고, 스키에 관심 있는 분도 있었고, 승마에 관심 있는 분도 있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또 관심 있는 이 종목에서의 절대 근력이 아니라 기능적 근력은 뭐가 있을까? 어떠한 능력, 어떠한 근육의 절대 힘이 아니라 어떠한 동작과 어떠한 동작 그러한 패턴 또는 근육들이 어떤 힘을, 기능적인 근력을 내는 게 중요할까라고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고 편안하게 또 부담 갖지 마시고 조금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우리가 또 긍정적인 건 얼굴을 잘 몇 분 빼고 못 봤지만 또 기말고사는 학교 측에서 대면으로 실시를 한다고 지금 공지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6월 23일 날 15주차에 해당하는 6월 23일 날 12교시, 13교시에 체육관 207호에서 우리가 시험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때 또 이제 가야 되니까 이때 조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에도 제가 다시 한번 공지를 할 테니까 기말고사는 이날 학교에서 12, 13교시면 정확히 몇 시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오후 시간, 우리가 수업 시간과 관련된 시간인데 정확하게 2시 반이 아니라 좀 이게 제가 몇 교시인지는 시간 정확히 파악을 해야겠지만, 학교에서 다시 한번 공지가 나갈지 아니면 제가 드려야 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셔도 되고, 어쨌든 기말고사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밸런스 훈련은 오늘 심플하고 조금 라이트하고 가볍긴 했지만 어렵지 않았지만 무조건 안 좋다가 아니라 또 안정성을 필요한 상황에서는 필요로 하지만 무조건 또 이게 전부는 아니다. 또 스피드를 필요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동시수축 안정성이 오히려
좀 좋지 않을 수도 있다. 무조건 또 안 좋다는 아닙니다. 무조건 이게 전부다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다양한 관점, 입체적인 관점에서 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였고, 절대 근력보다는 이러한 기능적인 근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다음 시간 민첩성과 관련된 것도 이 기능적인 근력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돼서 퀴즈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 40분 만에 끝냈네요.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제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볍게 이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